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정부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했는데요. 이는 기존 정원인 3,058명보다 무려 65%가 늘어나는 큰 규모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대 증원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과의 의사 인원 부족. 둘째, 지방 의사 수 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정말 부족한 걸까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제외하면 의사 수가 꼴찌입니다. 앞으로의 노령화를 고려해봤을 때 의사 수가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책이 계속되면서 의사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의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시작된 의료대란. 비온 뒤에서 현장과 시민 그리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의대 증원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의대 정원 증원하는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국민분들이 찬성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증원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당장 증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증원은 찬성을 좀 하긴 해요. 근데 너무 많지 않나 인원이.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데요. 건보료도 올라갈 것 같고 비싸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전공의 파업 지지하는 쪽이었거든요.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포갑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무료 공백이 있는 데들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절충안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또 들어서요. 보신 것처럼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에 관한 생각이 서로 갈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크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아직 경증 환자의 경우 진료에 큰 차질이 없어 보였습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서 병원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대기 시간 되게 짧았었고요. 내외 산소 중에 2군데 들렀었는데 별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건지 아니면 주요과여서 선생님들이 아직도 지켜주시고 계신 건지 아무튼 환자로서 불편은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병원이 조금 한산하긴 하더라고요. 한산해요. 의사들이 많이 안 보이고. 네. 아니 내 시간이 아니고 더 일찍 부르더라고. 그리고 들어가서도 얘기 많이 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저희는 한 대학병원 교수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병원 인턴과 전공의 대부분이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어서 정규 수술의 50% 정도가 취소되었습니다. 산모들의 분만이나 제왕절개 수술은 교수들이 24시간 당직을 서가면서 하고 있는데 외래 진료와 분만, 수술, 병동 환자 케어까지 모두 다 해야 하기 때문에 2-3주 이상은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수 혼자서 수술 보조 인력만을 데리고 수술을 해야 하기에 중증 수술은 모두 연계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분과 교수들이 협업으로 해야 하는 중증 암 수술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공의 파업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의 경증 환자를 지역의 2차 병원으로 이송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서울의 5대 메이저 병원의 경우 애초에 경증 환자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상 강사나 교수들로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전공의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임상 강사나 교수들도 전공의가 없으면 체력적으로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비상진료 체계는 응급 환자에는 대처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규 암 환자 수술이나 항암 치료, 중환자 케어 등은 지속해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3주 이상 전공의 파업이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임상 강사나 교수들도 체력적 한계를 버티지 못하여 비상진료 체계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파업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최후에는 상당히 많은 교수들까지도 어쩔 수 없이 파업에 동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업무 부담은 커져가는 현장의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임상 강사, 교수들까지 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심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입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와 의대 증원에 대해 여러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교실의 정재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의 예방의학교실에 있는 박은철 교수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나오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10년 뒤이고요.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시점은 20년 정도 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필수 의료 위기나 아니면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지금 당면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하고 더 효과가 큰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사 인력 정책이나 의대 정원 같은 것들이 고정되어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증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감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나 공급이나 정책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변화 이후에는 다시 또 인구 구조에 맞춰서 줄이거나 아니면 원상태로 돌리거나 이런 것들도 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많은 논의가 현재 의사가 모자라느냐 남느냐 아니면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 논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논의는 각자의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반대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OECD 뭐 1000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의 뭐 3분의 2 수준이니까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반대 논리는 일본과 미국이 우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A라는 게 있으면 B라는 반대 논리가 성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에 대한 논의는 좀 고만하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구는 줄고 있고 인구는 노령화되어 있어서 의료 수요가 어느 순간까지는 증가될 텐데 그럼 이 시점에서 2035년이 됐든 2040년이 됐든 현재의 의사 수를 그대로 유지하면 추가되는 의료 수요를 누가 막을 거냐. 그래서 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모자라는 의사가 한 35년까지 한 10,000명 모자란다. 그래서 10,000명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찬성하고 그걸 어떻게 늘릴 거냐? 저는 5년에 한 번씩 의대 정원을 관찰하면서 바꾸자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이걸 그냥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커미션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1000명이면 1000명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판단해서 500명이 됐든 1500명이 됐든 아니면 안 늘리든지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게끔 5년에 한번 검토하는 위원단을 만들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것이 3000명의 정원에서 200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한 큰 폭의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활동의사 숫자에 비교하면 2000명이 나오는 것도 연간 2% 정도씩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 전체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계의 공급과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있으려면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0년 정도가 지나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밥그릇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인력의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할 거고 재정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 장기적인 접근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사례인데요. 원래 1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수의료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10명 정도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90명 정도가 모자란 건데 그러면 인력 정책을 과감하게 바꿔서 한 3분의 2 정도의 정원을 늘린다고 봤을 때는 10명이 16명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아직 여전히 많은 수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인 거고요. 필수 의료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유는 의사사회 내부의 격차 때문입니다. 근데 그 내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인 보호라든지 아니면 삶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의사사회 내에서의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것과 비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것 사이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그것은 증원에 따르는 효과는 굉장히 적고
그리고 효과에 따르는 여러 어려움들은 같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필수 의료의 위기에서 있어서는 다른 것들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증원된 인력이 나오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의 시간 동안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더 많이 유출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위한 다른 정책들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제는 조금 직접적인 보조의 형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 법적 보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들은 저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들 하나하나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의 수가 정책이나 아니면은 지원책 같은 것들이 병원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저는 그게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사만 뭐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나 방사선사처럼 필수 의료에 종사하고 어려운 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직접적인 그리고 좀 빠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2,000명에 대한 분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증원 인원, 그 규모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전공의, 그다음에 의과대학 학생들, 그 학생들이 아마 분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3,000명인데 5,0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럼 65%가 늘어나더라고요. 이거는 못 받아줍니다. 의대 교육이 그걸 좀 받으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학이나 문과 쪽 같으면은 강의실 좀 늘리면 될지 몰라도 저희는 실험을 하고 실습하고 임상을 돌아야 되는데 그게 한 65%가 더 들어오면요. 그리고 정부의 발표대로면 5년인데 65% 확 늘었다가 5년에 또 65%가 없어져요. 이거는 교육의 문제가 있고요. 그 사람들 교육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이제 졸업해가지고 전공의를 하면 전공의는 지금 의대 정원수 정도의 전공의 티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만큼 늘릴 건가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다 수련까지 끝내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 가야 되나요? 그 친구들은 65% 늘어난 친구들은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거를 우리가 장기 추계를 뭐 2070년까지 해보면 의사가 한 30% 많이 보면 한 40% 남아도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현재 필수 의료해야 되는 사람들이 비급여 진료로 좀 스위칭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줄면은 훨씬 더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이 할 거고요. 안에 있어도 자기 목을 하기 더 많이 할 거고 그럼 의료비 증가는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고급 인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해악도 상당할 것이다 라고 해서 반대합니다. 이게 의사 유인 수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의사 유인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정보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늘어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대한 권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 유인 수요는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어느 정도는 확인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사 유인 수요로 증가하는 의료비보다 우리나라가 노령화나 아니면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증가하는 의료비의 비율이 훨씬 더 크고요. 압도적으로 크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증원에 따라서 유인 수요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크게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없어도 의료 수요는 매우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수요의 공급을 우리가 맞추는 것들은 인력도 공급을 해드리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재원과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도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원이 버틸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이제 입학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들이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린다는 것은 결국 필수 의료를 살린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 배분도 무제한의 자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영역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점병원을 만들고 거점병원 위주로 육성한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지만 모든 진료의 영역이 최선의 진료를 발휘할 정도로의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복귀해 보면
2,000명이 아니고 한 뭐 4자릿수가 아니고 3자릿수 정도 증가해서 전공이나 의대 학생들에게 불을 안 지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게 1차적이고요. 근데 이게 불이 지펴졌어요. 그러면 이 불 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인원수의 2,000명에 대한 집착을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의료계도 뭐 빵명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안 늘려야 된다 이런 거에 좀 집착을 버려야 이게 협상이 돼도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지금의 논란이 결국 국민과 의료계 사이의 대립으로 비춰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로 심화되면서 의사들에 대한 인식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 정책에 대한 추계라든지 아니면 과학적 접근 같은 것들을 국민들과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대 간의 문제라든지 직업 간의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은 과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조금 직시한 상태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대 증원이 과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과 대립보다는 정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순간입니다. 비욘디 박준표 PD였습니다.